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관한 영상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2025년도에 합격해서 현재 충남 예산군으로 귀농해서 농사 짓고 있는 말돌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025년 올해 1월 달에 서류 접수를 했다가 예산 확보나 추가 홍보를 한다고 하셔서 연장이 계속되다가 4월에 면접을 보고 5월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귀농하고 준비해보는 첫 지원 사업이라서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특히 영농계획서에 어떻게 내 이야기를 잘 녹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몰랐었는데 이런저런 다양한 교육들을 들으면서 많은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6년도에 청착농에 지원하실 예비 귀농인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컴퓨터 화면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간단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저희 예산군에서 홍보하고 있는 포스터인데요. 이렇게 각 시군에서 홍보하는 포스터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정보를 아시려면 영농정착 지원 사업 신지침을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간단히 청착농 합격 시 주어지는 혜택을 크게 3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나 시설, 농기계와 같은 구입을 위한 대출을 최대 5억을 1.5% 저리 융자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는 바우처가 1년 차에 110만 원, 2년 차에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을 매달 지원해서 총 3,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농지은행에서 토지를 임대할 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들과 또 실제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자금 배정 신청도 해야 하고 농협이나 농심보호와 같은 심사 정말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1.5%라는 저리 융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에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큰 메리트를 느끼고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대출이나 자금 배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인데요. 네이버에 아그릭스라고 하는 농림사업정보 시스템을 검색하셔서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신규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차 신청 기간도 나오고 있고요. 신청 마감 일시가 나와 있네요. 2025년 12월 11일까지라고 하니 날짜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또 1월에 지원했다가 3월까지 또 미뤄져서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 또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네요. 이렇게 실명 인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 걸로 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보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의 인증번호 확인을 해주시면 인증까지 완료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신청서 제출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어떤 준비 서류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이미 신청을 했고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재확인하고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 여러분들의 정보를 적는 거기 때문에 농협 경영체가 있으신지, 있으면 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개인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첨부 서류 업로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필수라고 적힌 건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신청서, 영농계획서, 그리고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또 여성이 아닌 남성분들은 병역 관련 증명서까지 필수로 제출을 해야 하고 이 아래에는 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다 파일 찾기로 첨부하셔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는 영농계획서가 되겠는데요. 이런 계획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영농계획서가 작년이랑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운받으신 거 사용하지 마시고 꼭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쓸 때 가장 막막했던 5개년 영농계획서를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3가지는 첫째, 모든 계획은 정량적인 수치로 정확히 작성할 것. 둘째, 지원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교육이나 수상 실적과 같은 스토리가 일관성 있게 작성돼야 할 것. 세 번째, 잘 보이고자 과장하지 않고 나의 진솔한 이야기를 작성할 것. 이렇게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계획서 양식을 살펴보니 이렇게 작년보다 계획서 목록이 조금 세분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아래로 내려가 보다 보면 이런 재배 시설 확보 방법, 운영 계획, 또 자금 조달, 특히 자금 확보에 대해서 좀 출처와 같이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어서 정량적인 수치로 정확히 잘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먼저 1번 일반 현황에서 영농 유형 및 품목 선정 근거에 대한 항목은 현재까지 교육을 들으셨거나 본인이 준비하고 계신 작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딸기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주 품목에만 딸기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와 함께 여름에는 상추를 하시겠다 하시면 이렇게 부품목에다가 상추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주품목 선정 근거는 또 지역 특성이나 시장성, 본인 역량을 또 자유롭게 기술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딸기를 선택한 이유를 작성하면 되는데 저희는 예산군에 귀농하기 전에 담양에서 딸기 농장에서 1년 작기를 경험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군 딸기 농장을 방문해 보면서 예산군에서 딸기를 생산했을 때의 어떤 장점이나 또 딸기 자체가 갖고 있는 상품성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작성해 보면 소비자의 딸기 선호도, 소비자들이 과일 중에서 딸기를 선호합니다. 이건 이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이런 사유들을 쭉 적어주고 두 번째로는 예산의 위치, 지리적 이점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수도권과 인접하여 6차 산업화 시 관광객 접근성이나 기타 등등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거는 저는 사실 깔끔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적긴 하거든요. 이렇게 대괄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1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근거들을 정리해서 나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농업 경영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혼자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가족이 생긴다면 저는 2년 차에 결혼할 거다 이러면 여기는 사실 그냥 영명해도 되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고용을 하실 때도 본인의 경험을 살리거나 혹은 내가 들었던 교육을 통해서 쓰시면 되는데 저희는 상시, 임시 이런 거 안 하고 일용으로 꽃작업 그리고 입작업을 위해서 쓸 수 있게 작성을 했는데 예시를 적어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용으로 시기마다 쓸 거라서 1년차 때 꽃작업을 일용직 3명을 2일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시기에마다 이렇게 쓰겠다. 적화 같은 입작업 같은 경우에는 3명씩 3일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적으셔도 되고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다르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가 썼던 경험을 공유하는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농 기반 이렇게 지역 선정 이유를 적으라고 하는데 아까 위에서도 적었지만 여기서 또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예산군을 선택한 이유 중에 예산군 자체의 어떤 지리적 이점, 예를 들면 교통이나 물류, 관광객의 접근성과 재배적 측면 이렇게 나눠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 1, 이유 2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유 1, 지리적 이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재배적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리적 이점에는 수도권, 인접의 물류의 용이성과 관광객 접근성의 용이한 해당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재배적 이점은 예산군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이런 식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썼던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또 다른 구분을 짓고 싶으신 분들은 다르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토지가 있으시다면 작성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게 처음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적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것도 다 비워놓고 그냥 제출했고요. 임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도 임차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이렇게 삭제해버리고 여기 보시면 선정 이후 매입 희망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지역에 정착했을 때 어디에 거를 소유하고 싶은지 임차하고 싶은지를 나눠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지역에 정착하셨을 때 어디에 정착을 하고 싶은지 내가 소유하고 싶거나 임차하고 싶은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적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고 싶은 어떤 지역의 리, 면까지 정도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적었던 대로 적어보면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이렇게만 적어주고요. 지목은 답이었으면 좋겠고 딸기 장목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소유는 사실 좀 부담이니까 4년 차에 하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전에 그럼 나 임대해야지 하면 저방리에서 답으로 된 딸기로 1에서 3년차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연차는 저희가 작성할 때는 없었는데 올해는 또 좀 더 세분화해서 적을 수 있게 해두셨네요. 그리고 농지 시설 부지 확보 방법과 운영 계획은 토지를 만약에 소유하기 위해 구매하신다면 자금 배정 신청을 통해 오가면 저방리 소재의 농지를 구매하고 땡땡시 군 혹은 군의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하우스 예정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농지나 시설 부지 확보기 때문에 하우스까지는 안 적어도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적어 놓겠습니다. 임차의 경우에는 공공임대 사업에 활용하여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너무 간단히 적지 마시고 좀 더 자세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농지 시설 부지와 규모는 현재 가지고 있으신 거, 현재 하시고 있는 거, 그리고 이후에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단위가 제곱미터라는 점을 꼭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채우지 않았고요. 밭 같은 경우에는 1년 차에 내가 원하는 평수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이 1000평 이상이어야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 평수를 제곱미터로 변환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작성했던 수치 그대로 적어보면 이렇게 5610으로 계속해서 나 이거 내가 가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임차는 저는 또 육묘를 위한 단동 지으려고 한 3년 차쯤에 나 조금 더 늘릴 수 있겠다. 근데 이건 소유 말고 임차로 해야지 해서 적었던 게 이렇게. 그래서 합계로 했을 때 결국에는 나 1년 차부터 이거 다 하니까 소유는 더 이상 변한 게 없잖아요. 그 이후에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돼요. 내용만 덮어쓰기를 되겠죠? 저는 그냥 비워놓기보다는 없으면 저는 이렇게 해서 없다는 티를 좀 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냥 비워놓으셔도 상관은 없으시다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소나 돼지, 가금, 기타 가축과 같은 거는 할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가축, 소 하실 분들은 성축, 자축 이렇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작성해 주셔야겠죠? 저는 아예 작성은 안 했어서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배 시설 규모인데요. 내가 준비하려고 하는 비닐 온실, 이런 유리 온실 같은 것들 작성해 주시면 되고, 또 아까 말했듯이 가축하시는 분들은 축사 어떻게 하실지, 가공시설 하실 분들도 다 준비하셔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계획하고 있는 토지 규모를 잘 고려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5610제곱미터라고 작성했는데 갑자기 나는 크게 가져야지 비닐 온실 막 8000제곱미터 이렇게 작성할 수 없잖아요. 시설이 토지보다 클 수 없고 또 여유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농지로 작성한 수치보다는 작게 들어가야 하는 게 맞겠죠? 그거 잘 고려하셔서 적으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다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닐 온실로만 작성을 했었고요. 이렇게 3300으로 특히 저는 이 부분은 연동으로 지을 거예요 라는 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2년 차에는 저는 좀 늘리려고 했어요. 바로 큰 부지 옆에다가 육묘동을 지으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했던 게 총 4060인데 연동을 3300 그리고 단동을 760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잘 보이게 이렇게 차라리 줄여서 이렇게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계획하시는 거에 맞게 심사위원분들이 읽으실 때 좀 읽기 편하게 봤을 때 얘가 뭔 소리 하는 거지? 라고 헷갈리지 않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차 같은 경우에 저도 아까 여기 보시면 임차 적었잖아요. 3년 차부터. 그래서 3년 차부터 여기에 이렇게 저는 적어서 좀 보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내가 연동 얼마, 단동 얼마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걸 좀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그래서 확보 방법과 운영 계획에서는 땡땡군에 이러이러한 지원 사업과 자부담을 활용하여 자금 확보 방법과 또 시설 운영을 위한 계획, 예를 들어 1년 차에는 처음에 연동한다고 했으니까 한 900평의 연동 하우스를 구축하고 3년 차에는 여기 보시면 단동 2동 더 짓는다고 했죠. 2동의 단동 하우스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자가육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운영 계획을 적어주시면 되시겠죠. 농기자재 확보. 전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지금도 가진 게 없지만 그때 계획으로는
이제 1년 차에 전 트랙터, 콤바인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딸기 농사 지을 거니까. 저는 화물차 1톤 해서 현재 없는 거 아까 이렇게 했고 1년 차에 한 대, 2년 차에 또 한 대를 살 수 없잖아요. 그냥 1년 차에 한 대만 적었어요. 트랙터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노지에서 농사 지으실 분들은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게 필요하시겠지만 시설 농업 같이 스마트팜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화물차 1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확보 방법은 사실 뭐 트럭은 2천만 원 정도라고 아시면은 그 정도 뭐 자부담 금액을 활용하여 구입 예정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고, 농기계도 뭐 지원 사업이 있으시면 땡땡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로 그런 지원 자금과 내 자부담을 합쳐서 트랙터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금 조달 계획이고요. 사실 요거는 조금 사전 조사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하시고자 하는 농지 주변의 시세를 다른 사이트에서 알아보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자주 보는 거는 땅야 전국 토지 실거래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에 되고 있는지 시세 파악하기에는 좋고요. 그냥 뭐 흔히들 보시는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서 찾아보셔도 되고,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내가 사려고 하는 지역에 그리고 내가 사려고 하는 평수에 맞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적어주셔야 돼요. 터무니없이 적거나 많은 거는 분명히 의문이 들 수 있는 거니까 잘 확인을 하시고 적으시면 되고요. 저희는 저희 지역에서 봤을 때 평당 12만 원으로 봤었고 또 1,500평을 구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보면 1억 8천 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자금 융자를 이렇게 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은 충남에서 하는 자립형 사업을 통해서 연동을 좀 구성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또 1억 5천을 하겠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정책자금에서 나는 그러면 3억을 받아서 총 4억 5천이 되는 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또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농기자재, 특히 아까 제가 적었던 건 화물차에서다. 그건 2천만 원이니까 그건 내가 자부담으로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2천만 원 적으시면 되고, 또 농자재 딸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딸기묘를 100만 원, 1,000만 원이 들 것 같다. 그러면 이것도 자부담으로 내가 해결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작성하셔서 합계 계산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 출처는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쓴다던가 내가 저축했던 거 혹은 내가 이 직장을 관두고 오기 때문에 그런 퇴직금이 확보가 되어 있다 이런 거나, 아니면 나 여기서 정책자금 받을 거야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충남 자립형 같은 거 쓸 거거든 이런 것들을 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 같은 경우에는 내 퇴직금이 있다고 하시면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땡땡군 사업 지원금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이것만 띡 적지 마시고 설명이 필요하시겠죠? 몇 년간 재직하던 회사를 정리하고 퇴직금을 활용하여 이러이러하게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 부분인데요. 사실 요거 계획서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사실 가장 많이 물어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출 목표인데 2025년도에 저희가 신청할 때는 이 칸이 없어서 저희는 제일 아래쪽에 따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지나 시설 규모, 농기자재까지는 앞에 작성했던 것들을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매출액인데요. 저도 면접에서 매출에 대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질문들의 요점이 전부 왜 그런 금액을 산정했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정했는가였는데, 특히 여기에서 이제 서류 작성할 때 자세하게 준비하면 면접 때도 답변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래서 저희는 산출 근거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활용했었거든요. 2023년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는 충남 지역에서 또 딸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소득 자료 평균값을 참고해가지고 저희 거랑 맞게 환산해서 썼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통계가 나오는 거를 내가 하고자 하는 면적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꼭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또 다른 산정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년 차에는 어떻게 보면 평균 소득을 1, 2년 차의 걸 평균 소득으로 작성을 하시고 이제 3, 4, 5년 차로 가시면서 조금씩 5% 혹은 10% 아니면 나 확 그냥 크게 해볼까 하면 한 30% 성장하는 모습을 좀 정량적인 수치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늘려가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수치로 나 1-2년 차에 번 거 2배 한번 벌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그냥 하는 수치는 그분들이 보실 때도 의문을 품고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한산해서 작성한 수치에 내가 강점으로 하고자 하는 직거래라든지 혹은 6차 산업화를 통한 가공이나 체험과 같은 부가적인 수입을 더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금액을 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도 나오네요. 농사로 홈페이지나 연도별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 요거 꼭 활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자료 안에 이런 농기자재 구입이나 수리비, 임차료 이런 것들 대충 산정한 금액 나오거든요. 근데 임차료는 사실 여러분들이 임대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거를 더 하시면 되고 평균값에서 내가 더 추가적으로 나갈 건 없는지 이것도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죠. 판매 계획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획하시고 있는 방향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판장, 온라인, 농협출 이렇게 적혀 있지만 저는 제가 쓴 거를 좀 적어보자면 직거래도 현장에서 하는 게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6차 산업화로 해서 체험으로만 했어요. 일단 저는. 그래서 현재 판매 비중은 없죠.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긴 비워놨고 그래서 선정 이후에는 나 공판장 25%낼 거고 직거래 50 그리고 6차 산업화 25 해서 100 만들 거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홍보 계획도 작성을 해야 되네요. 홍보가 나눠져 있었는데 같이 적어야 되나 봅니다. 이거를 하나 더 복사하셔서 밑에 홍보 방법 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SNS 활용할 거다. 그리고 방송 매체 활용할 거다.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걸 적으셔서 나 SNS는 사실 그냥 70? 방송에 30 나오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근데 이걸 따로 적으시기보다는 공판장으로 할 때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직거래로 할 때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여기다가 작성하셔도 되겠죠. 직거래할 때나 SNS 홍보 계획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장애와 위협 요인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그냥 빈칸만 있고 제가 직접 구분해서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때 좀 막막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나눠지니까 쓰기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내부 외부만 나눠져 있었거든요. 일단 기술적 요인에서 제가 썼던 거 적어보면 딸기의 경우 저는 전남 담양에서만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예산군의 환경에 맞는 딸기 재배 기술의 부족 이게 문제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를 계획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나 WPL 교육 이렇게 작성하고 좀 설명을 했죠. 종묘, 재배 이런 식으로 저는 설명을 쭉쭉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히 키워드로 정리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적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쭉쭉 적으시면 되겠죠. 시장에서 다른 과일들이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근거가 있으면 그걸 적으시던가. 하나 더 해볼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금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초기 투자, 자금 부족 이게 제일 컸어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 귀농을 하다 보니까 전 직장을 다니다 온 게 아니라 돈이 빵푼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응 방안으로는 이렇게 해서 해당 사업에 적극 지원을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충청남도와 저 같은 경우는 예산군이겠죠. 이렇게 해서 지역의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7번 교육훈련 계획 여러분들 농업교육 포털 다들 아시겠죠? 강의를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농업교육 포털이나 이런 홈페이지 교육과정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착하실 시군에서 제공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 예시에 나온 게 그대로 있어서 이거는 더 도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8번으로 넘어가 보면 영농 동기와 경영 계획 여기가 사실 가장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동기와 현재 상황을 적어야 되는데 이건 작년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런 설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수 포함 사항이 나와 있죠. 영농 동기와 영농 방법 구체적인 재배 기술과 차별화 전략 이거를 또 추가하라고 필수로 하라고 말을 해줬네요. 그동안 내가 앞에 쭉 적어왔던 내용들을 더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는 요거를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잡았고요. 한두 개 혹은 3개 정도 그 키워드 제목, 소제목을 적고 내용으로 좀 부연 설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간단히만 제가 적은 걸 그대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영농 동기.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농업과 함께 성장한 나에 대한 배경을 적었어요. 그리고 2번, 그리고 앞으로 내가 동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농촌을 이끌어 나갈 나. 이렇게 두 가지. 같은 결의 제목을 좀 적어주는 걸 잊지 않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으로 좀 장황하게 적기보다 저는 문단을 나눠서 깔끔하게 적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농촌에서 나고 자란 저는 새벽부터 논이나 밭을 관리하시는 조부모님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며 농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적었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내가 이러다 보니까 농업 분야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저의 상황을 그냥 솔직하게 적었어요. 사실 농업 분야에 흥미를 느낀 것도 거창한 건 아니고 조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또 농부를 존경하게 됐고 또 그걸 또 고등학교 때 학업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다 보니 흥미를 느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스토리가 사실 있는 사람인지라 그거를 잘 썼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들은 이거를 좀 잘 읽어주십사. 볼드 처리를 하거나 다른 분들은 뭐 밑줄을 긋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문단 나눠서 또 이렇게 적어주셨고 농촌을 이끌어갈 나에 대한 키워드에서도 농촌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의 유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작성을 했고 또 다음 문단에는 또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 상황을 막 얘기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 이야기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내가 한번 구축해 보겠다. 이런 내용을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단순히 청년 농업인이 돼서 농사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도 청년 농업인을 꿈꾸게 하는 이렇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 또 이렇게 볼드로 강조해주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독립 예정자의 경우는 재고를 위한 활동, 뭐 이런 너네가 어떤 교육을 들었냐, 어떤 준비를 했냐를 보여달라는 얘기고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영농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만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는 내용이고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나는 농부가 하고 싶었지만 좀 전문적인 지식으로 그런 역량을 가진 농업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런 대학 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저는 사진을 또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했던 활동들 사진도 넣고 여기에 쭉 설명을 적고 그 다음 키워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던 교육에서 청년기농 장기교육이라고 480시간 듣는 교육이 있었는데 이런 거 정리하는 칸도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 청년기농 장기교육 들으면서 내가 농부로서 자질을 다졌던 거, 또 딸기 재배를 위해서 배웠던 거, 또 농부는 다재다능해야 한다. 뭐 이렇게 제가 배웠던 내용들을 적고 여기에도 똑같이 제가 기농 장기교육을 했던 사진들 넣고 내용으로 정리하고 요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요 단계. 그래서 요건 사진은 들어가지 않았고 이 대학생을 거치고 장기교육 끝내고 그래서 지금 나 이거 여기 예산에 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SNS 운영을 벌써 시작하고 있다. 나의 모든 준비 과정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인스타, 블로그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이런 데서는 나 몇 명의 팔로워도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 이런 거 어필하기도 좋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배운 내용을 내가 배운 거 정리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현재 상황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영 계획인데요. 여기 필수 포함 보니까 영농 경영의 목표, 연차별 자금 운용 계획표가 있더라고요. 자금 활용하시고 나서 6년차 이후에 어떻게 상환할지도 좀 적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좀 더 구체적인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영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차별로 내가 얼마의 수입을 낼 거고 얼마를 지출할 거고 얼마의 소득을 끌어낼 건지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는 글로 나의 이야기를 풀었다면 여기 경영 계획에서는 글은 최대한 줄이고 표로서 다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일 큰 목표를 적었어요, 먼저. 이거 세분화해서 목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인 목표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내가 이 사업을 받으면서 내 거를 만들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지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1, 2, 3차를 다 적었어요. 고품질 생산 1차죠. 그리고 낭비 없는 가공 2차. 그리고 차별화된 체험과 교육이 있는 농장.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1, 2, 3차를 다 아우르겠다. 이런 목표를 먼저 보여주고 영농에 대한 계획을 또 적어주고
나 영농에서 이렇게 할 거야. 1년차에 딸기, 서량, 품종 재배 안정화를 시킬 거야. 27년에는 육묘를 시작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영농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저는 또 1차 산업 재배는 어떻게 할지, 2차 가공은 어떻게 할지, 3차 아까 차별화된 체험 교육 어떻게 해낼지, 이걸 1, 2, 3차를 또 여기서 나눠서 작성을 했었고요. 또 시설 같은 경우에는 1년차에 나 사면동 완공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육묘동 한 동 증축하겠지? 이거를 저는 그림을 그려서 다 여기다가 하나하나 다 넣어줬고요. 위에서 했던 거 사실 정리하는 거니까 판로. 나 1년 차에는 사실 재배 안정을 해야 되니까 전량 공판장 판매할 거야. 근데 이제 2년 차는 공판장 판매로 가고 집판 시작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의 계획을 키워드로 좀 정리해서 표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케팅. 나 마케팅 일단 1년 차에 인스타, 그리고 지금 블로그 하고 있고 2년째 좀 안정되면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까지 해볼까? 또 내가 연차가 쌓이면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그 다음에 틱톡도 요즘 있잖아요. 틱톡. 아니면 나 방송 출연.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짧지만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나눠서 쓰면 좀 더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를 했고, 또 연차별 자금 운용 계획표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바로 하셔도 되고, 저는 자금 운용은 또 따로 표를 만들었어요. 간략히 그냥 제가 했던 것만 할게요. 저는 수입, 지출, 소득, 소득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참고했던 거 농진청 이 표시를 해줬어요. 나 이거 환산해서 계산한 거야 라고 알려주고, 수입에 내가 얼만큼 수입을 낼지 이런 식으로 수입이 있고, 지출은 내가 그 자료 바탕으로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가 지출이 나오네.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얼마일까, 나의 소득을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 나와. 그래서 내가 계산해보니까 소득률은 36%가 나오더라. 이런 계산을 적었어요. 근데 뭐 2년 차에 하니까 또 지출이 크겠죠? 그럼 소득률은 또 결국 줄어들 거고. 근데 어쨌든 증축을 했으니까 3년 차에 또 늘려나갈 거니까 소득률이 또 금방 오를 거고. 이런 식의 흐름을 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심사위원이 뭐 2년 차에 왜 이렇게 소득률이 떨어지게 계산됐어? 라고 하면 내가 여기 경영계획에 적었던 그대로 근거하에, 제가 2년 차에 육묘동 한 동을 증축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출이 커서 소득률이 낮게 잡힌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도 안내가 돼 있겠지만 여기 더 추가적으로 PPT 같은 거, 영농계획서 다른 자료 있으면 내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제출하실 분들은 확인하시고 제출해도 된다고 하시면 제출하던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PPT로 영농계획서를 좀 더 보기 좋게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제출을 했었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농업 경영 역량, 이건 정량 평가를 위한 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농업 관련 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재학기간, 전공 교육 내가 뭐 들었는지 이런 거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가산점을 위한 정량적 평가를 위한 거니까 본인이 나오셨으면 좋고, 해당이 안 되시면 안 적으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관련해서 146학점 들었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줬고요. 사회교육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남 담양 댄립이슬농원에서 장기교육을 480시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쭉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저는 경상대학교에서 WPL 현장 실습으로 1박 2일 과정이면 이런 식으로 16시간 이런 식으로 쭉 적어주시면 되고, 농업법인의 재직 경력이 있으시면 법인명 적으시고, 요거 보니까 재직 증명서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격증 가지고 있으신 거, 예를 들어 나 종자기사 인증번호 적고 발행기간 적고, 있으신 분 적고 해당 없으시면 그냥 비워놓거나,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비워놨었거든요.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관리 현황은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고, 아직 예정하시는 분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안 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농계획서 작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좀 주절주절 설명하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지원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조금의 참고사항 정도라도 될 수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찍어봤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작성하셔서 화이팅 하시고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